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치과 박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예고한대로 상동 골 이식 수술 혹은 상동 거상술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강의에서 선천적인 골질은 어쩔 수 없으니 이런 노력을 해서 픽스처의 부족한 가용 고정력을 보충한 결과 얻어지는 고정력을 obtainable fixation force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필요한 고정력과의 차이를 줄여서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려 보겠다는 것이죠. 상동 수술은 그 노력 중 하나로서 부족한 골량을 추가로 얻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 GBR은 효과도 없고 문제만 생기니 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으나, 기타 이러한 수술 방법은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역시 잘 안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고 또 어느 정도 꾸준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상동 이식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동 이식술 사이너스 그래프트는 상동막을 거상하고 적도로 올리고 확보한 공간에 골이식을 하는 술식이고, 거상 방식에 따라 옆에서 창을 따고 거상하는 적방 거상술과 밑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수직 거상술로 나뉩니다. 상동 골 이식술을 거상술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막의 거상이 그만큼 핵심적인 내용이라서입니다. 막을 거상하는 목적은 골벽을 노출시켜서 이식제와 직접 맞닿게 하려는 것이고, 그래야 골벽으로부터 뼈가 자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상을 안 하고 막을 그대로 둔 채로 골이식을 한다면 골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막은 보통 매우 얇아서 거상 시에 잘 찢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골벽과 상동막이 마치 계란 껍질과 그 안의 막처럼 얇은데요. 막이 찢어지면 마찬가지로 골형성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옆에 측벽에 크게 창을 내는 윈도우 거상보다 바닥의 뼈에 조그만 홀을 뚫는 속객 거상이 훨씬 불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시면 바닥뼈에 홀을 따고 기구로 막을 조금만 밀어도 막이 밀어나면서 장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더 밀면 막이 찢어지죠. 이때는 막을 옆으로 들어줘야 이렇게 더 올릴 수가 있겠는데, 지름 3mm 이하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는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속켓 방식에서는 이 구멍에 픽스처를 심기 때문이죠. 따라서 속켓 거상에서는 막을 미는 방법밖에 없어서 막의 거상은 여기까지만입니다. 하지만 홀을 더 크게 따면 막의 길이에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막을 옆으로 늘지 않아도 조금은 더 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켓 방식에서는 골폭이 넓다면 구멍을 좀 더 크게 낼 수 있으니 막의 거상이 조금 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닥의 모양이 오목해지면 보시듯이 이 부분의 막의 길이가 짧아지니 위로 조금 더 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골폭이 넓을수록 또 바닥이 오목할수록 거상이 유리해지는데, 실제로는 거상이 더 된다기보다는 덜 찢어지는 정도이죠. 왜냐하면 픽스처를 심는 자리라서 구멍의 크기가 많이 커질 수가 없고, 따라서 막을 옆으로 들어주는 작업은 역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그림을 90도로 돌리면 윈도우 거상의 경우가 됩니다. 여기는 픽스처를 심는 자리가 아니라서 속켓 거상보다 창을 훨씬 크게 낼 수 있습니다. 막의 길이가 훨씬 길어지니 미는 방식으로도 거상이 제법 되고, 게다가 기구로 옆에 막을 조금씩 들어줄 수가 있어서 거상이 더 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상동 거상술은 결과가 확실한 윈도우 거상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상똥은 치아의 뿌리 끝부분에 걸치면서 주로 대구치, 소구치 부위에 존재하지만 때로는 앞니 부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고 좌우가 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상에서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앞니를 제외한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식립 가능한 골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치조골마저도 치지음에 있어서 흡수가 되므로 수직 골 길이가 더 짧아지기 때문이죠. 동시에 골폭도 좁아지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16번 대구치는 일단 남기고 양쪽 대구치를 뽑고 난 후 안문 상태입니다. 예상대로 양쪽 골 길이가 다 줄었는데요. 오른쪽은 잔존 골 길이가 거의 없고 왼쪽은 그래도 골 길이가 평균 5mm 정도는 남아있지만 골폭도 좁은 상태라서 지름 3.8mm 픽스처를 심기도 빠듯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밑에서 위로 고르식을 하는 속개 그래프트를 하죠. 오른쪽은 옆으로 고르식을 하는 윈도우 그래프트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왼쪽에 먼저 임플란트 시술을 마치고 난 후 오른쪽은 16분 대구치를 마저 뽑고 난 후 아무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치 케이스라서 1+1으로 총 4개의 픽스처를 빼식은 하지 않고 소켓 방식으로 밑에서 위로 그냥 밀어 올려 심었는데 바이코티칼 픽세이션을 기대했어입니다. 6달 후 왼쪽으로 씹을 수 있도록 보츠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오른쪽 남은 대구치를 발치했었고 안 물었는데 여기가 상똥의 바닥이므로 잔존 골 길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고르식을 해야만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고 옆으로 넣는 윈도우 그래프트로 해야만 하겠습니다. 일단 CT를 보시면 대부분의 상똥이 그렇듯이 근원심으로 길쭉한 모양이라서 넓고 그나마 협술적으로는 좁은 편인데 이 경우는 상똥막이 아까 봤던 케이스보다 훨씬 두껍죠. 이러면 거상에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협측 골벽이 얇고 안에 텅 비어 있지만 대천에 슬측의 골벽이 양쪽 다 두텁고 또 상똥막이 두터운 탓에 파노라마에서는 상똥 부위가 시커멓지 않고 뿌옇게 보인 것입니다. 상똥 수술에서는 CT 분석이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수술 방식을 결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3가지로서 첫째, 잔존골 길이와 잔존골 폭이고 둘째, 상똥의 크기이고 셋째, 상똥 바닥의 모양인데 아울러 상똥막의 두께 혹은 비우도도 같이 첨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잔존골 길이와 골폭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는 잔존골 길이가 5mm 밖에 안 되어도 골폭이 넓어서 지름이 넓은 픽스처를 심을 수 있다면 소켓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골폭이 좁아서 지름이 작은 픽스처를 심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윈도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막의 거상과 픽스처의 고정력을 고려해서이고 골폭이 넓다는 기준은 소구치는 지름 3.8mm, 대구치는 지름 4.3mm 이상의 픽스처를 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골 길이가 5mm 이하라면 골폭과 상관없이 윈도우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로 첫째, 남은 뼈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만들어야 할 뼈의 양이 많아서이죠. 그러려면 막이 높고 넓게 거상이 되어야 하는데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거상을 하는 소켓보다 큰 구멍을 통해서 거상하는 윈도우가 막의 거상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합 부하가 많이 집중되는 바닥뼈의 골질이 가장 중요해서입니다. 소켓 방식에서는 고리 재생을 골벽을 구멍을 내서 날려버리니 골벽이 여기만 있어서 골 재생이 불리하니까 윈도우 방식으로 바닥의 골벽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악동의 크기와 바닥의 모양을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를 보면 상악동이 그는심으로 상당히 큰 편이고 좌우의 크기도 비슷합니다. 만약 이 정도 높이로 뼈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오른쪽에서는 바닥이 평평하다 보니 골 재생을 위한 골벽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막도 여기 끝까지 거상을 해줘야 하고 따라서 들어가는 이식재 양도 많습니다. 이러면 골 재생이 불리하고 골질도 불량해지겠죠. 그런데 왼쪽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바닥의 모양이 이 높이까지는 오목해서 골벽이 가까이 있어 거상량도 작고 따라서 이식량도 작으니 골 재생에 유리하고 골질도 여기보다는 좋게 재생이 됩니다. 아까 케이스와 비교해 보면 두 케이스가 오른쪽은 비슷한데 왼쪽은 바닥이 평평해서 방금 봤던 케이스보다 골 재생이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잔존 골 길이가 제법 남아있으니 소켓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골 재생이 불리하니까 흡수성이 좋은 이식재를 넣는 것이 맞겠죠. 반면에 여기는 아쉽게도 잔존 골 길이가 없어서 윈도우로 하지만 바닥이 오목해서 골 재생 유리하니까 흡수성이 떨어지는 이식재를 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상악동의 크기와 바닥의 모양이 재생 가능한 골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골직을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어떤 종류의 이식재를 얼마만큼 넣을 건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원심의 경우고 협설축의 크기도 마저 봐야겠죠. 협설적으로도 넓은 것보다는 좁은 편이 역시 골 재생 가능성이 커져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골벽으로부터 뼈가 재생되기 때문인데 같은 양의 이식재를 넣었을 때 넓으면 이식부와 맞닿는 골벽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멀리 있게 되므로 투월에 가깝게 됩니다. 반대로 좁으면 이식재와 맞닿는 골벽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3월에 가까워져서 골 재생이 더 크고 빠르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높이로 거상을 해도 좁으면 들어가는 이식재 양이 작아져서 골 재생의 양과 질이 좋아집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근원심과 마찬가지로 협수척의 바닥의 모양도 봐야겠죠. 바닥의 모양이 오목해지면 골 재생이 유리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갑자기 좁아지거나 굴곡이 심하면 윈도우 거상 시에 막이 찢어지기 쉽습니다. 상악동막은 보통 매우 얇고 잘 찢어집니다. 만약 뿌리끝 염증으로 인해 막이 바닥에 유착이라도 되어 있다면 그때는 덜 올린 수준이 아니라 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더 찢어지기가 쉬운 거죠. 찢어진 막이 다시 바닥에 들여져서 골벽이 이식재와 직접 맞닿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좁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골 재생이 안 되죠.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염증이 있는 이를 뽑고 난 후 염증 조직을 제거를 안 해주면 뼈가 부실하게 생긴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상악동 전체로 이식재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막이 두터우면 상대적으로 덜 찢어지므로 거상이 유리하니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악동 골이식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막의 거상입니다. 윈도우 리프팅은 상악동 측벽에 삭제해서 크게 창을 낸 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막을 옆으로 박리해서 거상을 하는 방식인 반면에 소켓 리프팅은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직접 보지는 못하고 감으로 막을 밀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처럼 막을 크게 거상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막이 안 찢었다는 게 확인이 안 됩니다. 따라서 소켓 방식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스텝통 기구로 주타를 하고 피해조 같은 초음파 진동기를 쓰고 물풍선을 넣는 등 온갖 노력을 하더라도
윈도우처럼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어떻게 확신을 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블라인드 테크닉이라서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상동막은 보통 매우 얇고 잘 찢어집니다. 만약 막이 찢어졌다면 골벽이 노출이 안 되어 뼈가 안 생기는 것 말고도 이식자가 상동 내에서 흩어지면 문제만 될 텐데요. 이러니 어떻게 이식제를 넣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소켓을 할 때는 저는 고리식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